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셔야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왜 오늘은 준비를? 아니 하도 백 변호사님이 뭐 말을 많이 하네. 저는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유, 또 서울 지내고 오시자마자 또 두 그러니까. 분이 또 티격태격. 오늘 야광 옷 입고 오신 백 변호사님 좀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수홍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는 걸 깜빡하고 노란색 옷을 입고 왔네요. 아니 노랑이 아니고 네, 형광. 야광 형광색 옷. 네.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다 줄 칠 때 쓰던 딱 그 야광색 아니에요? 밤에 이러고 다니면요, 네. 절대 교통사고 당할 일이 없습니다. 좀 안 예쁜 형광색인 것 같아요. 예뻐요. 이거 가지고. 노 변호사님 오늘 어제 뭐 속상한 일 밤에 그러니까 아니야. 까칠해졌어요. 까칠했죠. 뭔가 까칠해졌어. 요즘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 뭐 비동의 간음죄 굉장히 좀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오늘 재판정 들어오기 전에 저도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했어요. 오늘 두 분께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그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 네. 지난주에 해외 토픽란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송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인도 뭄바이에 사는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남성이 왜 내 동의 없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하면서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거다. 네. 이거 해외 토픽 보셨어요? 네, 봤죠. 굉장히 화제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이건 뭐 소송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론상 소송은 뭐든 낼 수는 있습니다. 다 돼요? 내는 거야 자유죠. 근데 그걸 법원에서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뭐 사냥 28마리가 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관련해서 우리 지켜야 되니까 뭐 이건 없애달라 뭐 이런 소송 그런 건 각하돼요. 사냥이 소송 낸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오색 사냥이 케이블카. 어떻게 소송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냈는데 네. 원고를 사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 게 예, 있었구나. 사냥이 이제 천연기념물이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을 여론적으로 좀 환기시키기 위한 소송이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고 적격 없어서 각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본안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부모가 나 동의 없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생활비를 달라. 이건 소송 조건은 다 갖춘 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갈 거고. 각하는 안 될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뭐 100% 기각은 되겠죠. 예.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널 낳기 전에 너한테 동의를 받을 방법 그게 뭐가 있었는지 그걸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면 내 앞으로 살 거 다 줄게. 소송 안 해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뭄바이 남성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돈을 다 내놔라고 한 거예요, 노 변호사님. 부모님한테.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웃기잖아요. 자녀가 혹시 이런 소송 내면은 노 변호사님 어떻게?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태어나게 해준 거를 매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효자들이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랬는가 보니까요. 안티나탈리즘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의 출산은 사람이 태어남으로 해서 지구와 자연을 훼손한다. 이런 어떤 그런 안티나탈리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은 번식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일종의 종교 같은 건가 봐요. 아니 저희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분은 채식을 시작하셨어요. 그 대학교 이후에. 근데 예. 왜 했냐 그랬더니 너무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해악이 많다. 그리고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종 중에서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는 종은 인간이 사실은 가장 유일하다,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로 이 인간이 끼치는 해악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낳거나 태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티나탈리즘인가 봐요. 안티나탈리즘. 근데 뭐 그런 거창한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을 제가 그 당시엔 되게 충격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많이 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좀 반성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겠죠. 부모님한테 소송은 안 하실 그렇죠. 거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연 보호는 자연 보호고 왜 부모님한테 소송을? 근데 그 사람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괜히 뭐 나탈리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소송이긴 해서 하여튼 질문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재판정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그 국회에 이미 9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채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주제입니다. 외쳐볼게요.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는 신설돼야 한다. 아니다. 이거 신중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도 입장을 저희가 억지로 임의로 두 분께 그냥 정해드렸어요. 먼저 노 변호사님, 네. 비동의 간음죄 신설해야 된다는 쪽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렇죠? 네, 백 네. 변호사님, 아니구나.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쪽. 맞아요. 네. 우리 백 변호사님은 반대. 신중해야 네. 된다. 필요 없다. 신중해야 네. 된다가 아니라 아예 안 네. 된다 쪽이세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그럼 비동의 간음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뭔지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강간죄가 형법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강간의 행태가 뭐냐면 그렇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의 요점은 폭행과 협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재 제가 강간죄든 뭐 성폭행 관련된 재판 사실 많이 해요. 많이 네, 하는데 변호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폭행 협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행죄라고 할 때 그 폭행하고 달라요. 예전부터 우리가 배워온 폭행 협박의 그 기준은 예. 단순히 폭행에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아야 돼요. 즉 항거 불능이라고 하는 기준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나를 폭행하고 협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신체적으로 막 예를 들면 나 싫어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그쵸. 예컨대 강간하려고 할 때 예. 몸으로 이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말하는 건데. 그럼 어디 멍이 든다든지 막 속옷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증거가 그러니까 있어야지 뭐 강간이라는 멍이 들고 거예요?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저항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못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강간죄에서는. 어. 그냥 요즘 강간죄에서는 싫다는 말만 했어도 사실은 다 강간죄가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은 강간죄에 폭행 협박이라는 걸 집어넣어놓고 예. 이렇게 이상하게 차라리 처리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 놔서 그것을 법 규정대로 그냥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법원에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비동의 간음죄가 현실적으로 예, 예. 이번 안희정 지사 판결 같은 거 그렇죠. 예. 이미 어디 뭐 멍이 들고 뭐 어디 때리는 그러지 거 않아도 이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 강간이라고 예, 성폭행이라고 다 인정을 인정이 해줘요. 되고 예. 있으니 피해자가 난 싫었다라는 말만 하면 예. 원치 않은 성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면은 무조건 강간. 예. 요게 이제 성립이 되는 그렇습니다. 이미 현실화가 돼 있으니 예. 차라리 비동의 간음죄라는 걸 만들자. 그런 지 더 오래됐어요. 명확히 5년도 하자.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최근에 판례 변화의 추세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이론상 법원 이제 판결을 이론상, 보면. 이론상. 네, 판결을 보면, 판결을 보면 예,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예. 항거불능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완벽하게 제압하는 걸 폭행 협박으로 했는데 예. 판례 요즘에 최근 거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건은 위계 위력이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고 예. 얼마 전에 이런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이제 남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 마음에 들었는데 남성이 이제 같이 어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이에 그들이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거는 뭐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근데 것도 이제 아니고. 내려오면서 여성이 남성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예. 그다음에 다음날 웃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예. 근데 성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그 곳에서는 내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 협박의 정도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제 되게 이슈가 됐던 판결인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폭행 협박의 정도도 지금 그렇게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비동의 간음죄를 만약에 신설한다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면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싫어.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저항은 없었어. 다만 물리적인 말은 거가- 말로 나 싫어. 나 싫어는 했어요. 나 싫어.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원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경우에 그런 것만 처벌하는 게 비동의 간음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나 싫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응했어요. 이게 동의예요, 부동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원래 법에는 그 강간이라는 것이
성폭행이라는 것이 막 멍이 들고 때리고 협박하고 물리적으로 한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 때만 강간이다가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말만으로도 강간이 적용이 된 성폭행이 적용이 되는 식으로 판례가 이미 변하고 있으니 비동의 간음죄 원치 않은 의사만 확실히 표현했으면 물리력 없었어도 강간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죄를 차라리 만들자라는 게 노 변호사님 주장이신 거고 백 변호사님은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거를 여자가 나중에 마음 변해서 그때는 분명히 합의해서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면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상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제 뭐 이런 뭐 성폭행에 관련돼서 요건을 계속 완화하다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요즘 쓰는 용어로 꽃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대도. 그렇죠. 이건 여성 남성 누가 피해가 똑같으니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사실 피해자가 그때 나 싫었는데요. 라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이거는 그냥 수사해야 돼요. 폭행 협박 전혀 없고 거부가 전혀 없었어도 비동의 가늠죄가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로 둔갑하게 만드는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원이 예전처럼 폭행 협박의 정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비동의 가늠죄 신설 여부를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배웠던 폭행 협박이 아니에요. 이미 변했는데. 네, 이미 완전하게 변했어요. 그럼 이미 변했으면 좀 죄 만들어도 또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변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조문으로 충분히 되는데 이걸 말고 비동의 가늠죄라는 걸 또 신설을 하면 그걸로 적용될 수 있는 거.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싫어. 말만 했어요.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표현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싫었는데. 그러면 그게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혹은 비동의 나중에 가늠죄가 들어오면. 헤어지고 나서. 그럼요. 그러니까 딴 여자가 생겼어. 딴 남자가 생겼어. 지금 이렇게? 요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성폭행 인정되기가 엄청나게 엄격하다면 비동의 가늠죄 신설 여부를 논의해봐야 되지만 자, 이미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100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남자 변호사 100변 뭐 이렇게 신중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노 변호사님. 지금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게 약간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비동의 가늠죄를 얘기하자는 사람들은 형법 297조를 그대로 놔두자는 게 아니에요. 형법 297조를 좀 개정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형법 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폭행이랑 협박이 지금 현재 더 이상 요건이 아닌 걸로 좀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강간한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놔두고 또 새로운 걸 신설하다 그러면 법 체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말이고 이걸 이제 바꿔서 비동의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면 강간으로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개정을 하자는 게 이제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제 주장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안 되는 행위인지를 알게끔 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 행위를 안 지켰을 때 처벌하는 게 맞다는 거고 사람들 누구도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게 되면 저는 여성들이 자신의 그 성행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백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이 바뀌면은 그전에는 괜찮은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 바뀌었다고 상황 바뀌었다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게 되게 비겁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이 성폭행 관련된 제가 뭐 논의하거나 뭐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가 성인이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것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나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하게 이 강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강간죄를 인정받아서 사실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그것 때문에 그 교도소 가고 자기가 전과가 생기고 이게 상당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강간이라고 주장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당연히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럼 생기지 거죠. 않겠냐는 그렇죠. 지금 우려의 문자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성계는 지금 노 변호사님도 약간 입장이 완전 찬성 이런 건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노 변호사님 얘기는 지금 법규 자체가 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없어졌으니 그냥 아예 명확하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성계 입장에서는 증거를 그럼 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거부했다라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그런 증거를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올 수. 그러니까 이제 수 보통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비동의 가늠죄가 신설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예.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는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죠. 그죠? 근데 피해자 쪽이라는 건 결국 검찰, 경찰입니다. 수사기관이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그렇게 혹은 남성이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와 성관계를 했다. 예. 뭐 폭행과 협박 없이 결론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요. 이론상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지만 예. 이래서 제가 그런 고소를 당했다고 치죠. 네. 저 사람이 우리 합의하에 한 건데요라고 오히려 제가 입증해야 돼요. 가해자라고 그럼요, 지목된 그럼요.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네, 그렇죠. 이거는 동의하에 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겠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입증 책임이 이제 가해자라는 쪽으로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은 요즘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예. 성폭행 기소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난 아닌데요라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누군가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러지 않았어도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합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훨씬 역효과가 커요. 비동의 가늠죄라는 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건 네. 저는 그래도 그 최소한의 기준의 폭행 협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동의라는 거를 도저히 너무 애매할 입증할 수 없어. 거다. 이거는 형법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죄형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형법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노변님이 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일단은 의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네. 쪽에 주장을 좀 더 강하게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이 들어와서 필요하죠, 당연히. 예. 왜냐면은 실제 내가 아까 우리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지만 요즘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뭐 강간이나 성폭행 관련된 그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그냥 기소 의견으로 보내버려. 이게 사실은 대다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사람들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도 매우 힘들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사실 성관계라고 하는 게 둘 간에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주장하고 가해자 주장이 서로 이제 다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실은 매우 힘들거든요. 증거가 예. 없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우리가 보라. 이게 예. 바로 이제 법의 원칙인데 예. 이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성단체에서 우리를 욕하겠지. 이렇게 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욕하겠지. 그냥 법정 가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일단 보내버려? 욕먹기 싫으니까 보내버려. 예. 사실 이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현재 성폭행 관련된 것은 변호사들 저는 정말 맡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비동의 가늠죄가 신설되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까? 비동의 가늠 신설이 되게 되면 예. 일단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이 되면 되잖아요. 아. 일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네.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내가 거부 의사 표현했다는 걸 그렇죠. 어떻게든 증거로 내밀어야 그렇죠. 되고 이쪽 그리고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네. 사람은 어떻게든 나는 동의하에 했다는 걸 그렇죠. 또 증거로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웃기는 게 사실은 진짜 뭐 어떤 개그맨이 될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공증을 받는다.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렇게 요즘에 무슨 각서 같은 거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약서 도장 찍어라라고 하고 녹취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건 좀 약간 웃기는 말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비동의 가늠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스민지 예스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노우민지 노우룰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스민지 예스룰이라고 하는 건 예스라고 해야만 강간이 안 되는 거고 예. 노우민지 노우룰은 노우라고 안 했으면은 그냥 예스였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완화된 거냐면 노우민지 노우룰이 그렇죠, 차라리 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스민지 예스어 같은 거 너무 극단적이고 그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노민지 그거는 노룰에 저는 해당하는 노민지 거군요. 노룰에 대한 얘기를 원치 하는 거예요. 않는다는 표현.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아니 그러면은 성관계를 갖기 전에 이게 동의하니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을 뭐로 받아내야 되니 이건 좀 과한 거고 그게 아니라 전후 상황.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뭐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증거로 이용하면은 비동의 가늠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지금 현재 성폭행 관련해서도 현장에 아무도 증거가 뭐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따지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민수 노루를 포함한 예. 이 비동의 가늠죄가 신설이 되면 예. 이런 경우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 이게 비동일까요? 동일까요? 그리고 성관계 시작할 때 동의했어요. 근데 중간에 비동의로 바뀌어요.
이건 어떡할까요? 중간에 바뀌면 딱 거기서 멈춰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참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입증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금 폭행 협박의 정도가 완화가 됐다는 건 그래도 싫은데 약간의 완력을 행사하는 거 정도가 요즘에 성폭행으로 인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상대방의 저항이 0이에요. 0. 예. 난 싫은데 그리고 아무 저항도 없어요. 예. 그거를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받아들일까요? 오케이 했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뭐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은 있어야 그러니까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비동의 가늠죄라는 이름으로 딱 신설을 해버리면 지금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저도 알겠지만 이게 영국 같은 데는요 2003년에 이제 비동의 가늠죄 신설됐는데 이걸로 처벌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있는 곳이 있군요. 네. 지금. 처벌이 안 돼요.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건 저 논데요. 논데요. 이거 갖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요. 그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 여성분들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 상대 남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둘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또 느꼈는데 그게 또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상호 간에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어쨌든 표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사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습관이 되면은 이런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상식이 이런 될 거다. 그럼요. 지금 어색해서 그렇지 상식이 될 거다. 참 이성적인 판단인 거고요. 참 이성적인 판단인 거고 실제 이제 범죄 단계로 넘어와서 이게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그때 노였는데 면 진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근데 노였는데 하면서 증거는 제시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증거 없이 그냥 그렇죠. 말만으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라고 했다는 걸 뭐로 입증하나요? 그거 입증 못하면은 피해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성범죄에서 판단을 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써가면서 문자나 이런 거 없더라도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진술만으로도. 네. 그러면 그 반대쪽 입장에서 이제 난 아무것도 우리 둘이 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동의를 안 했다는데 그럼 제가 미치는 거예요.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니까 잘못하면 선의의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약간 이걸 안 좋게 이용하려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왜 자꾸 문제가 됐냐면요. 판사님들이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강간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판례가 계속 그렇게 저는 가고 그래서 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가지고 인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몇 개 소개한 다음에 결론 내릴게요. 마지막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문자 우선 신설해야 된다. 5025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 신설해야 된다. 이러셨고 남선수님도 노라고 하면 그냥 딱 그 노를 노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러셨어요. 반면에 신중해야 된다 이 법. 최우주님. 자칫하면 모든 남성을 지금 이게 뭐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여성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허재호님 그럼 앞으로 계약서 쓰고 연애해야 하나요? 이런 주장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1시간도 토론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자, 비동의 간음죄 신설하느냐 마느냐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71대 29, 71%대 29%로 신중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좀 아까 이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는 걸 좀 습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노 애매해서 변호사님이 그래요. 그러셨는데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우리나라 그 말어법이라던가 상호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상당히 애매하고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아서 반어법도 그런 많고. 것들이 저는 좀 영향을 미친 그런 것 부분을 같아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동의하고 뭐 이런 경우 있나요? 보통 약간 못 이기는 척.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분위기는 어려워. 척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그런 장면들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게 사람들이. 동인가 비동인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반어법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말자라는 그게 게 이 쉽지가 법이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 처벌하자 쪽으로 할 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면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근데 아까 저는 그 말씀이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애매한 판결들 여기서는 맞고 저기선 여기선 유죄 여기선 무죄 막 헷갈리니까 오히려 비동의 가늠죄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면 누구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하여튼간 법은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제형 법정주의와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신설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우리가 신설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얘기는 사실 똑같은 같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같은 거죠. 얘기예요. 그렇게 네. 들리네요. 저도. 그 어쨌든 흐름은 뭔가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네, 쪽으로 네, 갈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명확하게 좀 하는 명확하게 거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문화도 갈 것 같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네. 느낌이 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하여튼 형광색깔 후드티 괜찮았어요. 괜찮죠. 네. 다음 주에는 분홍색을 입고 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